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문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저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창녕성 씨처럼 신화와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얽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비로운 시작부터 위대한 유산까지 창녕성 씨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시작부터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아주 명망 높은 한 가문의 첫 조상이 사람이 아니라 잉어 한 마리였다면 어떠세요? 믿어지시나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창녕성 씨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그 시작에는 신화가 있기 마련이죠. 창녕성 씨의 첫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빛 잉어가 헤엄치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전설에 따르면요, 창녕의 한 시냇가에서 눈부신 금빛 잉어가 나타나더니 글쎄 건장한 남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한 여성과 혼인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 등에 태어날 때부터 각각 성, 조, 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이 바로 세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지금도 창녕성 씨 후손들 중 일부는요, 우리 조상이 잉어였다는 그 신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잉어나 가물치를 먹지 않는 관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신화가 수백 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신화는 금빛 잉어를 가리키고 있는데 역사 기록을 딱 펼쳐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화적 기원과 기록상의 시조, 두 개의 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역사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신화라는 신비로운 장막을 살짝 걷어내고 역사서에 뚜렷하게 이름이 새겨진 인물이죠. 시조 성인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창녕성 씨의 공식적인 시조는 바로 성인보라는 분입니다.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아쉽게도 언제 태어나고 돌아가셨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이 가문의 공식적인 시작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성인보라는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책이 호장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고려시대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다 쥐고 있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 막강한 세력을 가진 호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창녕에서는 그야말로 최고 실력자였던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역사적 인물인 성인보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전설과 아주 기묘하게 섞여 들어갑니다. 바로 그의 죽음과 관련된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인보가 임무 때문에 수도인 개경에 갔다가 그만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고향 창녕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리나 떨어진 먼 곳이었죠. 아들이었던 성송국이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에 모셔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지게에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머나먼 창녕을 향해 걷기 시작해요. 수백 리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향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설이 쏟아져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간밤에 호랑이 한 마리가 시신 주변을 맴돌다가 언덕 위 한 곳으로 사라진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대단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호랑이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니까 그 끝에 마치 누가 자로 잰 것처럼 딱 무덤 하나 들어갈 크기로만 눈이 전부 녹아서 땅이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아버지를 고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랑이가 점지해준 묘자리, 창녕의 맥사는 이후 창녕성 씨 가문이 크게 번성하는 발판이 된 아주 유명한 명당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잉어의 호손이라는 신화, 그리고 호랑이가 묘자리를 정해줬다는 전설, 이런 신비로운 시작을 가진 가문은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을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창녕성 씨가 무려 18명이 넘습니다.
한 가문이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시대에만 나라의 최고 벼슬인 정승을 5명이나 배출했고요. 문과 급제자도 138명이나 나왔습니다. 심지어 공자를 모시는 사당, 문묘에 함께 이름을 올린 학자까지 나왔다는 건 이 가문이 보통 명문가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아마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 성산문, 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종 반정의 공신 성희안, 그리고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거두, 우계 성운 같은 위인들이 모두 바로 이 창녕 성씨 가문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잉어의 후손이라는 신화에서 시작해서 호랑이가 점지한 묘자리라는 전설을 거쳐 역사에 정말 굵직한 흔적을 남긴 명문가로 이어진 창녕 성씨의 이야기.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신화가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위대한 역사가 스스로를 신화로 만들어가는 걸까요?